이제 저는 후궁이 아닙니다. 1760년대 어느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궁궐 마당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손을 짚은 채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잠시 뒤 호위들이 다가옵니다. 비단으로 된 옷자락이 거칠게 걷히고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왕의 여인이던 사람은 그날로 이름이 지워지고 궁궐에서 부르던 호칭도 신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잔혹했던 몰락, 후궁숙의 권씨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조선 궁중 여성과 후궁 제도를 다룬 현대 연구서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 후궁이라는 제도가 하루하루의 규칙으로 작동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에서 후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후궁은 왕의 선택으로 궁에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와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의례적으로도 후궁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후궁에게는 품계가 있었습니다.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 위계는 세밀하게 나뉘었고 그 서열은 엄격했습니다. 수기는 정삼품, 낮은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말하기도 힘든 위치였습니다. 총애를 받을 때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총애가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수계 권씨가 어떤 가문 출신이었는지 어떤 경로로 입궐했는지는 기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조선의 기록은 왕과 국가의 결정을 중심으로 남았고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사는 종종 생략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서 살아남아 수기의 자리에 올랐고 그 이름이 실록에 등장할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궁궐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면 문이 열리고 각 정각마다 정해진 동선과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후궁의 말 한마디, 누구와 시선을 나눴는지, 어느 정각을 언제 드나들었는지까지 모두 주변의 눈에 남았습니다. 특히 높은 품계의 후궁일수록 행동의 자유는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준과 시선 속에 놓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 질서를 흔드는 문제로 곧장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의 삶은 늘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성은 언제나 완벽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수계 권씨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잘못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실록은 이 지점에서 말을 아낍니다. 어느 날 수계 권씨의 처분이 결정되었다는 사실만 짧게 전할 뿐 그 과정과 이유는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몇 줄로 정리되었을까요? 이는 조선의 기록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궁중 내부의 문제는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결과만 남기고 과정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후궁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경고, 격리, 품계 강등, 그리고 최악의 경우 신분 박탈까지. 그 중에서도 노비로의 전락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조치였습니다.
죽음처럼 끝나는 형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오래 이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숙의 권 씨의 몰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루가 오기까지 궁궐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수많은 기준과 시선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왕실은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후궁이라는 자리는 애초에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였을까요? 이 질문들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조금 전 궁궐 마당에서 숙의 권 씨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신분이 바뀌고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그 하루 이전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왜 그런 몰락이 가능했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시간입니다. 조선에서 후궁 제도는 처음부터 감정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왕의 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와 규범 속에 단단히 묶인 자리였습니다. 후궁은 왕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고 그 안에는 분명한 위계와 역할이 존재했습니다. 조선의 후궁은 품계로 구분되었습니다.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 마치 관료처럼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숙인은 정삼품, 단순히 총애를 받은 여인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왕비 바로 아래에 가까운 중상위 품계였고 궁중 행사와 의례에서 분명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조선 초부터 왕실은 후궁 제도를 통해 궁중의 균형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특정 가문이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도록 여러 집안에서 후궁을 들였고 후궁의 출신과 품계는 곧바로 궁중의 미묘한 힘의 균형과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후궁은 개인이 아니라 가문과 정치의 연장선에 놓인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후궁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뒤에 있는 집안과 세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의 문제는 곧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왕실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숙의 권 씨가 어떤 집안 출신이었는지는 기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음. 하지만 숙이라는 품계까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가 단순한 궁녀 출신이거나 궁중에서 가볍게 소비되는 존재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 오랜 시간 규칙을 익히고 관계를 관리하며 그 자리에 올라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 후궁의 하루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가 끝나면 어느 정각으로 이동하는지, 누구와 식사를 함께 하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까지 모두 주변의 시선 속에 놓였습니다. 복도의 발걸음 소리 하나, 궁녀와 나눈 짧은 대화조차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숙의 이상의 후궁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시가 늘 따라 붙었습니다. 행동이 지나치게 자유로워 보이면 문제가 되었고 반대로 너무 조용해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조차 때로는 문제로 읽히는 자리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야 했지만 완전히 사라져서도 안 되는 위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엄격한 자리에서 후궁은 무엇으로 평가받았을까요? 기록을 보면 후궁에게 요구된 것은 단순한 정절이나 순종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해치지 않는 태도, 다른 후궁과의 균형, 궁중 질서를 흔들지 않는 침묵까지 모두 포함된 기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잘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훗날 바로 이 구조가 숙의 권 씨 같은 인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잘못이 명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왕실은 불안을 싫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보이면 그 원인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후궁 제도는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 대체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총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언제든 존재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역시 아마도 후궁 본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갈등의 씨앗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아남기 위해 조심해야 했지만 너무 조심스러우면 존재감이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위험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좁혀 보겠습니다. 궁중의 규칙은 평소에는 조용히 작동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사와 논의 그리고 결론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해명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실 질서에 도움이 되는가? 그 기준이 모든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숙의 권씨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판단은 어느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게 되었을까요? 궁궐의 제도는 천천히 만들어졌지만 그 제도가 한 사람을 밀어내는 순간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순식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기록 속 사건을 통해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궁궐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늘 조용히 작동하던 규칙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겨누는 칼날이 됩니다. 숙의 권씨의 이름이 기록에 다시 등장하는 시점은 바로 이 무렵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 사건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숙의 권씨의 처분을 논하였다. 신분을 강등하였다는 시기. 짧은 문장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이 몇 줄 안에는 조선 왕실이 위기를 감지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 보겠습니다. 조선 왕실은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조선의 궁중 문제는 대부분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개인적인 분노나 호호보다 먼저 작동한 것은 질서였습니다. 후궁이 규범을 어겼는지, 궁중의 균형을 흔들었는지,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판단은 왕 혼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승정원과 대신들, 궁중 관료들의 보고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후궁은 직접 해명할 자리를 갖기 어려웠고 그 대신 보고받은 내용이 곧 사실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실록이 이 부분을 자세히 적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궁중 내부의 판단 과정은 외부에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남기고 과정은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더라. 왕실 체면을 해치는 일이었다더라. 총애가 지나쳤다는 말도 있다더라. 확실하지 않음. 이 말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당시의 공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소문이 많다는 것은 사건이 작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후궁 한 사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실 전체가 긴장할 만큼이 사안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선을 숙의 권씨 개인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그녀는 궁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눈길을 받았습니다. 다른 후궁들의 미묘한 경쟁,
궁녀들의 평가, 대신들에게 올라가는 보고,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둘러싼 환경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분명해집니다. 숙의 권씨는 더 이상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곧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궁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분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논의는 길지 않았고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왕실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사람들이 체감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궁녀들은 말수를 줄였고 다른 후궁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궁궐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대상이 누구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위기는 분명해집니다. 숙의 권씨의 문제는 개인의 행동 그 자체라기보다 왕실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은 이런 상태를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곧 결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그런 선택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아직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왕실이 내린 그 결정의 실체를 가장 가까운 기록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궁궐 안의 판단은 늘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숙의 권씨를 둘러싼 논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갈등이 더는 되돌릴 수 없게 된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회랑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대신들의 발걸음은 유난히 빨랐습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낮췄고 누군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순간 조선 왕실은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질서는 흔들리기 전에 바로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조선 왕실은 왜 후궁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처리해야 했을까요? 전반부에서 갈등은 이 지점에서 최고조로 치닫습니다. 숙의 권씨는 이미 위험한 존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위험은 명확한 범죄 때문이라기보다 왕실 질서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궁중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떤 상태로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후궁의 행동이 실제로 문제가 되었는지보다 그 행동이 어떤 해석을 낳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붙으면 그 의심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숨기고 있다는 말이 돌고 움직이면 의도가 있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그렇게 사람을 몰아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 과정의 세부를 길게 적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을 남깁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왕실의 결정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궁궐은 그 결정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이 던진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후궁숙의 권씨는 왜 노비로 전락했는가?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야 합니다. 조선에서 후궁의 신분을 박탈하는 일은 흔한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품계를 낮추는 일, 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비로 만드는 조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강등이나 추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제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노비로 편제된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궁궐 밖으로 내보낸다가 아니라 왕실의 관리 대상이 된다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구조적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선 왕실은 문제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상태, 불안정한 위치, 훗날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려 했습니다. 노비가 된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치적 변수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줄어들고 관계는 끊기고 소문도 힘을 잃습니다. 왕실은 그 점을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측입니다. 정치적 배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후궁은 개인이 아니라 항상 가문과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후궁의 문제는 곧 그 뒤에 있는 집안과 세력의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개인을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 선택은 잔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통치 논리 안에서는 매우 계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강하게 끊어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 쑥의 권씨였을까요? 같은 구조 속에 있던 다른 후궁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정말로 왕실을 안정시켰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석은 아직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처분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리고 왕실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쑥의 권씨 사건은 정말로 운이 나빴던 후궁 한 사람의 몰락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선이라는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구조가 어느 한 지점에서 모습을 드러낸 결과였을까요? 먼저 역사적 사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은 분명 많지 않습니다. 쑥의 권씨가 어떤 구체적인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구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는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궁의 지위가 박탈되었고 그 이후 노비로 편제되었다는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이 처분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라기보다 왕실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강한 처분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선의 왕실은 늘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정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후궁은 왕의 사적인 관계에 속하지만 동시에 왕권과 가문, 대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후궁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분제 역시 중요한 배경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은 단순한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후궁은 왕의 여인이었지만 왕비처럼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열려 있었지만 아래로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상승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이 늘 함께 붙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쑥의 권씨 사건의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그녀가 노비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왕실의 소유 체계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치적 존재에서 발언권 없는 관리 대상으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이 선택은 잔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통치 논리 안에서는 일관된 면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남겨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다음 변수를 만들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후대의 평가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계 권씨 사건을 왕실의 과도한 통제 욕구가 낳은 비극으로 봅니다. 개인의 삶이 제도 앞에서 너무 쉽게 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반면 당시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왕실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조선 사회의 냉혹한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수계 권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구조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궁궐의 후궁뿐만 아니라 관아의 관리, 그리고 평범한 가정 안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되었습니다. 역할이 애매해지는 순간 사람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시니어 시청자분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옛날 이야기 같지만 지금이랑 다를 게 없네. 조직 안에서 책임은 크지만 권한은 불분명해질 때,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상황이 급변하는 경험. 조선의 궁궐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수계 권씨 사건이 또 다른 의미는 침묵의 역사입니다. 처분 이후 그녀의 삶은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오래 생을 이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사건을 정리했지만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과 제도, 신분과 인간관계가 만날 때 개인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조선 왕실이 택한 선택은 질서를 지키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지워진 삶까지 되돌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수계 권씨의 몰락이 조선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입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입니다. 공식 기록에서 수계 권씨의 이름은 더 이상 자세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분은 끝났고 질서는 회복되었다고 기록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기록 밖으로 밀려납니다. 수계 권씨의 말년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노비가 된 이후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얼마나 오래 생을 이어갔는지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그녀는 더 이상 왕실의 인물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기록은 문제로 간주된 순간까지만 사람을 붙잡고 그 이후의 삶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의 역사 기록은 왕과 국가, 그리고 제도의 연속성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개인의 말년이나 감정, 회복되지 못한 삶은 대개 기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수계 권씨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정리되었고 행정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은 그와 함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영향은 개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후궁과 궁중 여성에 대한 관리 방식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궁은 여전히 왕실 질서의 일부였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정리될 수 있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의 선례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선을 넘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음. 다만 제도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 자체는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기록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했고 어떤 연구는 제도의 냉혹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실은 안정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정의 바깥에는 설명되지 않은 삶들이 남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고 말해지지 않았으며 되돌아보지 않은 삶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잔혹했던 몰락은 정말 개인의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구조가 한 사람 위로 내려앉은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은 조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역할이 애매해지는 순간 사람은 얼마나 쉽게 밀려나는지, 책임과 권한이 어긋날 때 누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는지. 시대는 달라졌지만 구조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질서를 지키는 쪽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붙잡으려 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남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오늘도 고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택과 침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숙의 권 씨의 이야기는 그 침묵 중 하나를 잠시 들춰보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